안녕하세요. IT 눈공 김 부장입니다. 스프링 부트 공부 기록 두 번째 시간으로 프로젝트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start.spring.io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에 여기인데 내용에서 필요로 하는 값들을 세팅을 하고 제너레이터를 하면은 이게 파일이 떨궈지죠. 그거를 이제 임포트해서 사용하는데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개발 툴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와스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냥 인텔리제이에서 바로 생성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뭐, 화면이 거의 유사합니다. 뉴 프로젝트 눌러서 나온 화면과 아까 그 start.spring.io에 있는 내용이 동일하고요. STS 툴을 사용하신다면 그것 또한 이 스타터에 가시면 이것과 동일한 화면이 나오니까요.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일반 직장에서는 이미 다 어느 정도 레거시 시스템이 있고 그곳에서 기수로 소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려받아서 바로 사용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또 생성해야 되니까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임에다가 저는 스프링 푸트 공부 기록이니까 공부 기록이니까 레코드로 만들고요. 폴더를 제가 미리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셀프 스터디라고 공부를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스프링 부트 레코드 여기를 정하고 랭귀지는 자바고요. 뒤에 있는 것들은 제가 할 건 아니고 타입은 이제 빌드 툴을 설정하는 건데요. 빌드 툴은 요즘은 다 그레이드를 사용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툴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아마도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와르로 패키징을 한다든지 자르 와르로 패키징을 하는 것도 있는데 개발할 때 가장 많은 건 의존성을 주입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 우리가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요. 여기를 바꿀게요. com.spring으로 바꾸겠습니다. 스프링. 그리고 여기도 너무 기니까 패키지를 spring.boot로 하겠습니다. boot로 하고요. 저는 자바를 현재 1.8로 회사에서도 1.8을 쓰기 때문에 그대로 1.8을 쓸 거고요. 8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패키징을 쓸 때 이제 대부분은 와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뷰를 JSP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자면 제가 간단하게 구분을 한번 해보았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뷰를 JSP로 만들겠다. 그럼 와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장 와스, 이건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와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이 부분에 있는데요. 외장 와스, 즉 톰캣이 외장에서 어떤 서버에서 돌고 있고 거기에 소스를 올리는 거다. 그러면 와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톰캣에 있는 그 서블릿 컨테이너가 읽을 수 있는 구조가 저 와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와르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아니고 우리는 외장 와스를 사용할 것도 아니고 뷰도 JSP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이런 거겠죠. 우리는 뷰로 타임리프를 사용할 거고 내장 톰캣을 사용하겠다. 내장 와스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자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와르를 사용하면 되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스프링의 이니셜라이저에 보면은요. 자르가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어요. 즉 스프링 진영에서는 앞으로 와르보다는 자르를 많이 레코멘드 해주는 그런 추세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JSP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문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JSP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앞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타임이프라든지 뭐 그런 걸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요. 기존에 되어 있는 환경에 JSP가 정말 많이 깔려 있습니다. 레거시 시스템들에 이미 자바 서블릿에서 JSP를 거의 주력으로 썼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JSP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뭐 언제는 없어지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자루 와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JSP를 뷰로 쓸 거기 때문에 와르를 사용하겠습니다. 왜 그럼 JSP를 쓰냐? 현재
직장에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뭐 동일하게 저는 와르를 할 거고요. 다음번에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볼게. 이제 타임리프로 배워보고 싶은데 그때는 자르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고 넥스트 가고요. 여기에서 디펜던시는 가장 기본적인 웹만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스프링 웹. 스프링 웹만 추가하고요. 다음에 또 추가할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기보다는 추가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하나씩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니시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실행이 돼서 화면이 열릴 거고요. 제가 노트북이 조금 그렇게 좋은 사양이 아니라서 조금 속도가 느린데요. 다 뜨고 나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구조를 보면 지난 시간 제 첫 번째 시간에 와스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와르로 만들었기 때문에 와스의 구조가 이 src 밑에 있는 구조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이렇게 이런 파일들 뭐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파일들은 어디에 쓰는 거냐? 인텔리제이에서 개발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소스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소스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소스도 만들어 보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텔리제이는 이렇게 나오고 또 STS에 가시면 또 다르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메인 이쪽 테스트는 동일합니다. 즉 이쪽이 소스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인텔리제이 툴에서 이 개발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아래 보시면 이제 스프링부트 레코드에서 인덱싱 포즈 뭐 나오는데요. 그레이드 프로젝트. 즉 그레이들이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오는 역할들을 합니다. 예전에는 자바 서블릿 그 다음에 JSP 할 때는 라이브러리에 직접 다 찾아가지고 집어넣었어야 됐어요. 자르 파일들을 다 찾아 넣었는데 이 메이블이나 그레이들이 나오면서는 의존성이 자동으로 이렇게 주입된다고 하는 아주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고 편리한 그런 개발 툴, 또 개발 빌드 툴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거는요. 이 메이븐과 그레이들은 스프링에 있는 그 어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별도로 있는 거고요. 메이븐 위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메이븐 프로젝트 위에서 이 화면을 보시면 되겠네요. 보시면 프로젝트를 메이븐으로 할 것이냐 그레이들로 할 것이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스프링 부트에 뭐 메이븐을 넣을 것이냐가 아니고요. 메이븐이 먼저 더 큰 개념으로 메이븐 위에서 빌드 툴인 메이븐 위에서 이 스프링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그레이들 위에서 돌릴 것인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요. 스프링에 뭐 종속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여기에 보시면은요,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름으로 돼 있는 application.java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저도 처음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스프링을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이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해봤는데요. 이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파일에 메인이 있습니다. 메인이 있다는 거는 이 프로젝트는 자체적으로 구동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바 C 해서 컴파일러하고 자바 해서 실행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스프링이 내장 와스로 돌아갈 때는 이 부분을 통해서 돌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톰캣을 연결하지 않아도 여기서 런을 하면 바로 돌아가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에서 실행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네, 메인 함수에서 이제 내장 와스를 통해서 단독으로 돌리는 역할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지식은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JSP를 뷰로 하는 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 구조에 어제 간단하게 해보았지만 오늘은 실질적으로 이제 만드는 부분을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웹 앱으로 만들고요. 이거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웹 앱을 만들면 되고요. 이 디렉토리에는 첫 번째로 web-inf가 있어야겠죠. 서블릿에서는 web-inf 아래를 뷰로 주로 사용하고 또 보안적으로도 이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놓으면 되고요. 만든 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뷰라고 해서 뷰스라고 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만들고요. 그리고 웹앱 밑에 구조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HTML만 모아놓는 위치 하나와 굳이 JSP는 안 만들어도 되는데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디렉토리 2개 만들었고요. HTML에 간단하게 헬로우 하나 만들겠습니다. 헬로우 그래서 헬로우 HTML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JSP에는 헬로우 JSP를 만들고 여기를 헬로우 JSP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헬로 HTML, 헬로 JSP가 나오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 공부를 위해서 이 밑으로 패키지들을 만들 거고요. 리소스 밑에는 앞으로 또 환경이라든지 저는 이번 공부에는 마이바티스를 할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 매퍼 해당하는 XML을 만들 거고 웹앱 아래에는 웹 쪽에 보여줘야 될 HTML과 뷰에 해당하는 web-inf 뷰를 넣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만든 것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저 화면이 잘 뜨는지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프링 그 생긴 이미지 요게 뜨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저 이미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가는 거고요. 또 나오다가 에러가 안 떴기 때문에 포트는 기본 8080이었고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화면이 기본 화면입니다. 기본 화면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만든 걸 한번 hello.html 잘 뜨는지 hello HTML에 잘 뜨네요. 그리고 그럼 위치도 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JSP도 hello.jsp 했더니 파일을 열어라. 즉 읽지 못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지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JSP는 의존성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쓰려면 그 부분을 한번 추가하고 다시 실행을 해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에 index.html을 만들면 좀 더 우리가 첫 화면을 보기는 좋겠네요. index.html은 와스 서버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읽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죠. index.html이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성 추가를 위해서요. 이 의존성 추가를 할 때는 저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기존에 있는 여기 있죠. 이 화면에 가가지고 저는 그냥 열어서 디펜던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dvtool 있죠. dvtool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dvtool을 추가하겠다.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이 부분을 여기 isFlow로 누르면은요. 여기에 뭐가 추가됐는지가 보입니다. 여기에 dv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것만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으면 그냥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통캣을 그러니까 JSP를 구동하는 그 디펜던시는 없더라고요. 그게 통캣 제스퍼인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있는지. 통캣 안 나오죠? 제스퍼 안 나오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들은 메이븐에 있는 레파지토리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메이븐 레파지토리에 가서 메이븐 레파지토리에 가서 찾으면 됩니다. 여기에 제스퍼라고 찾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찾아오면 되고요. 구글에 메이븐 레파지토리 치면 되고요. 어제 저희가
제가 영상 만들면서 썼기 때문에 바로 되네요. 예, 제스퍼 중에 제스퍼를 쳐서 톰캣 인베디드 제스퍼를 찾으면 되고요. 여기에서 그냥 뭐 앞에 있는 거 쓰면 되겠죠. 쓰고 여기 보면 메이분에 해당하는 어떤 구문, 그레이드에 해당하는 구문, 숏이 있는데 저희는 숏을 쓰기 때문에 이 숏을 그대로 카피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 부분은 빌드.grade들이 의존성 추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버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버전을 그냥 지우겠습니다. 지워서 저장을 했고요. 저장을 하고 그레이들은 저장 후에는 여기에 있는 그 내용 그림이 제가 돌고래 같이 보이는데요. 예, 로드 그레이드를 체인지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을 다시 라이브러리에서 읽어서 넣어주게 되겠죠. 예, 이쪽에 아마 넣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끝나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갔는지. 예, 이 의존성 추가가 끝난 것 같고요. 아마 여기에 보니까 톰캣 인베디드 제스퍼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걸로 보이네요. 한번 다시 그러면 구동을 시켜서 JSP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구동을 시켰고요. 자, 그림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8080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인덱스도 만들었으니까요. 여기도 한번 디폴트로 한번 쳐볼게요. 네, 인덱스가 바로 뜨네요. 우리가 인덱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덱스를 먹은 걸로 보이고요. JSP에 hello.jsp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일로 뭐 다운받으라고 못 읽어서 그런 일이 안 생기고요. JSP까지 읽는 거를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했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조금만 더 손을 대자면 이 리소스 밑에 어플리케이션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가 저도 사실 스프링 부트를 공부하는 중이니까요. 자세하게 이겁니다 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스프링에서 구동하는 환경을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플리케이션 점 프로퍼티스니까 속성 값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지금 8080에서 실행을 했잖아요. 근데 보통 직장이든지 다른 데서 실행하면 8080이 기본이기 때문에 8080을 쓰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트를 바꿔볼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작업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change 포트 이렇게 하고 여기에 서버에 포트는 808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뭐 띄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보기 좋게 띄어서 여기를 8080 1, 2, 3, 4 8085로 만들게요. 8085로 만들고요. 한번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8085에서 실행이 되는지. 구동이 됐고요. 8080은 그럼 안 돌아가겠네요. 8080은 이제 포트에서 리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8085 예, 8085 네, index.html 그리고 JSP, hello.jsp 네, 이렇게까지 JSP 점이 빠졌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JSP라든지 HTML은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HTML에 hello.html 그리고 수정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수정, 저장. 그리고 여기에도 hello.html 수정 그리고 저장 하고 저장을 했는데 또 이제 내렸다 올리기가 이렇게 HTML이나 JSP는 수정하는 일이 많은데 하고 또 내렸다 올리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이걸 내렸다 올리지 않아도 적용되게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을 적용시켜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회사라든지 들어가면 이런 값들이 자동으로 다 되어 있어요. 많이. 근데 우리는 그래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dev2를 넣는 부분을 만들게요. dev tools 이렇게 만들고요. 네, 여기에 스프링에 spring.dev tools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 있는데 자동으로 안 나오죠. 이게 아마 디펜던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dev2를 디펜던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면은 여기에서 제가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가가지고 자바 해서 여기 dev 예,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dev2 나오고요. 여기를 넣으면 되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 가서 들어가겠죠. 그럼 dev2 예.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스타터 테스트, 부트 테스트니까 이것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build.grade에 집어넣어 주고요. 멈추고 우선 멈추겠습니다. build.grade에 가서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추가해 주고요. 위치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해 주고요. 여기 돌고래가 아닌지 뭐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면은 여기에 이제 디펜던시가 추가될 거고요. 네, 추가가 끝난 것 같네요. 바로 끝나는 건지.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 저희가 스프링 이렇게 이제 빌드를 하기 시작하네요. 빌드가 끝나면 여기도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네, 이제 빌드가 끝난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에 스프링 점 하고 dev를 치면은 이게 먹었다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dev에 라이브 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브 릴로드 enable은 true다. 그러면 자동으로 몇몇 값들을 자동으로 릴로드를 해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spring.dev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tools 리스타트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타트에 enable을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자바 소스로 수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클립스도 그러고 막 자동으로 내렸다 올렸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수동으로 할 거기 때문에 폴스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저장하고요. 저장됐고 한번 이게 잘 먹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HTML이나 JSP를 바로바로 적용시켜 준다. 릴로드 해준다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변경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내렸다 올렸다 하지 않고 이쪽 자바 쪽에서요. 수동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정이라고 해놨었죠. 아까 수정. 그러면 이번에는 이 수정이라고 된 곳을 다시 한번 더 만져볼게요. 수정하고 수정 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되는지.
아예 그러면은 내렸다 올리지 않아도 수정 둘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이 div2를 우리가 속성 값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보이고요. HTML도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될까요? HTML이죠. HTML hello.html 예, 수정이 되네요. 111 이런 아무 의미 없는 것도 한번 넣어보고요. 예,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개발할 때 굉장히 또 편리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한번 세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이 영상은 앞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 스스로의 공부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따라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영상이 길더라도 개의치 않고 계속적으로 저는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 이거 갑자기 궁금하다 생각되면 바로바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끝났잖아요. 여기까지 닫고 제가 이걸 와르로 묶어서 내장 통켓으로 돌아갔을 때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아침에 찾아보니까 이 그레이들에서 STS는 제가 빌드하는 부분에서 부트 와르 만드는 법을 STS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으니까 STS 쓰시는 분들은 이 전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부트 와르를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쓰시면 되고 여기는 보니까 이 옆에 이 돌고래 그레이드라고 되어 있는 옆에 부트 와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더블 클릭했는데요.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블 클릭했고 제가 위치를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보면 여기 보니까 더블 클릭 저도 사실은 이게 처음 눌러본 겁니다. 제가 이걸 만들 일은 사실 없어요. 제가 스프링을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하니까 빌드 했다. 부트 자르는 여기를 누르면 되고 여기를 누르면 피니시 했다 그러는데 피니시 하면 위치는 저번에 STS 할 때와 동일합니다. 빌드에 라이브러리 밑에 들어갑니다. 예, 여기 스냅샷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이 스냅샷 구조 한번 볼게요.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집으로 만들어 볼게요. 네, 하고 이거 한번 더블 클릭하면은 우리가 만든 소스는 이렇게 많잖아요. 뭔가 하지만은 와르로 만들면 통캣 그 웹 서블릿 컨테이너가 읽을 수 있는 구조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예, 이렇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 웹-inf에 가면 우리가 만든 게 없죠. 여기 우리가 만든 건 웹-inf 뷰스밖에 없습니다. 이 뷰스는 또 없고요. 내용도 그죠? 하지만 이 클래스 밑에 이렇게 자동으로 여기 있는 자바 밑에 있는 값들이 여기 있는 값들이요. 패키지 했던 값들이 여기 안에 들어왔고요. 웹-inf 클래스 밑에 들어왔고요. 라이브러리 밑에는 엄청난 값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서 아까 외부에서 가져온 이 라이브러리 값들 있잖아요. 여기 값들에서 필요로 하는 값들은 아마도 전부 다 모아서 여기에 넣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값들이 이미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값들을 통해서 여기 제스포도 있네요. 이 값들을 통해서 단독으로도 실행될 수 있고요. 이 값을 어제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지난번 그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이 내용을 통캣에 넣으면 돌아가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이거 넣으면 돌아갈 겁니다. 근데 오늘은 단독으로 실행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예. 내장 통캣이기 때문에 요거를 외장 통캣은 놓지 않고 단독으로 내가 실행해 보고 싶으면 여기 주소에서 커맨드 창을 치고요. 그리고 이걸 실행해 보면 됩니다. 실행하는 명령어는 자바 마이너스 자르죠. 자르 그 다음에 스프링 와르. 그러면 우리가 인텔리제이에서 돌렸던 거와 동일한 내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과가 올라가고요. 지금 여기 인텔리제이는 스탑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와르로 만들었던 값이 올라갑니다.
이걸 리눅스 서버에서 돌려도 자동으로 돌아가겠죠. 이때 이거를 단독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이 메인으로 보여요. 이게 맞을 겁니다. 왜냐면은 자바를 실행시켜서 메인이 있어야지만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이 메인이 존재하는 걸로 보여요. 이걸 돌리면 이 메인이 모든 환경을 이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8085 포트가 열렸고요. 8085 포트 그대로 실행하면 될 겁니다. 여기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실행했더니 바로 떴고요. 여기도 똑같이 JSP도 hello.jsp 치면 당연히 실행이 되고요. 우리가 인텔리제이를 쓴 것도 아니고요. STS를 쓴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단독으로 PC에 있는 와르 파일만 돌린 건데 이렇게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통캣을 쓴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게 자르로 만들었으면 자르로 만들면 되고요. 와르로 하면 와르로 해도 와르라고 해서 꼭 외장 통캣에 올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내장 통캣으로 돌릴 수 있어요.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장 통캣을 쓰려면 와르로 돼야 되기 때문에 와르를 쓰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좀 헷갈리신다면 이 부분 문서들 보면서 아니면 구글링 하면서요 한번 좀 이해해 보시면은 접근하는데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여기 끊어 볼까요? 그러면 안 돌아가겠죠? 서버가 아마 내려갔을 걸로 보이고요. 실행되지 않네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굉장히 진도 나간 거는 없고 저 스스로도 많은 걸 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식, 또 메이블이냐 그레이들이냐에 대해서, 또 이 빌드 툴들이 하는 역할들, 그리고 자르를 쓸 것인가 와르를 쓸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익혀봤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 값을 좀 넣는 부분들, 그리고 의존성 주입, 빌드.그레이들에 넣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도 눈과 귀로만 보지 마시고요. 혹시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이해하는 거하고는 실제 내가 만들어서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접 해보고 직접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